안녕하세요. 오늘은 화개살 설명을 하려고, 화개, 화개살 설명을 하려고, 당회사주가 이제 보이길래 당회사주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화개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려함을 덮는다 해서, 일지에, 일지에 화개를 놓은 사람의 특징이 그 사람의 속을 모른다. 속을 알 수 없다. 속에 든 말을 잘 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을 잘 비치지 않습니다.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일지에 화개를 놓은 사람들은 잘 나서는 걸 못 봅니다. 조용합니다. 온유하고 조용하고 남들 많은 쪽에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잘 안 냅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화개 이러면 진술충미를 놓고 화개를 하는데 사주정설에도 보면 사주정설과 사주첩경, 사주정설은 역마, 장성, 화개살을 일지기준 합니다. 일지기준. 사주정설에서. 사주첩경은 요것뿐만 아니고 모든 신사를 일지기준으로 다 놨습니다. 이수연 선생님이 이렇게 감명하신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지로 많이 봅니다. 일지로. 저는 이때까지 보통 봐도 12신살에 해당되는 12신살에도 화개가 들어있죠. 역마, 도화, 장성 다 들어있는데 저는 띠를 기준해서 보고 특히 화개살도 띠 기준으로 봅니다. 띠 기준으로. 띠가 진술충미인 사람, 띠에 진술충미가 앉은 사람을 화개살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화개의 뜻이 뭐냐면 화려함을 덮는다는 뜻도 있지만 재가동이라는 뜻이 있고, 재가동, 재반복, 재복구, 재시작. 그래서 학창시절에 보면은 학업 중단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학업 중단수가 많이 일어나고 휴학, 복학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가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외 유학도 역마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화개입니다. 화개. 역마는 연수입니다. 연수. 연수하러 가는 거고 화개는 유학입니다. 유학.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또 외국 갔다가 또 다시 한국 왔다가 또 부족하면 또 다시 외국 갔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화개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화개 방향으로 가지 마라 그러죠. 이사 방향에서 화개살을 제외시킵니다. 화개살.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재가동합니다. 재가동.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화개살 방향으로는 이사를 금하죠.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병술일주가 보면은 고현정 씨도 병술일주고 옛날에 우리 백지연 아나운서 그게 다 병술일주입니다. 고현정 씨는 돼지띠고 백지연 씨는 용띠입니다. 용띠. 이 지금 해묘이나 인호술 합이 안 걸려가 있죠. 띠와. 근데 병술일주인데 고현정 씨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백지연 아나운서도 미모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화개가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미인이다, 뭐 도화살과 홍념살보다 더 인기가 높다, 인기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그 탕웨이 같은 경우는 띠가 양띠죠. 일지에 바로 양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화개살 기능이 강하다고 봅니다. 화개살. 중단수도 많이 일어나고 다시 재가동하고 잘 끊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정문적설, 정문적설에 법륜스님 사주입니다. 법륜스님. 띠는 뱀띠니까 사유축하면 이 천살이죠. 천살. 천살인데 이 허신으로 부르짖는 술토 때문에 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로 보면 자체가 또 화개살입니다. 우리 화개가 우리가 종교, 예술, 역술 이런 쪽으로 관련을 많이 짓습니다. 주로 종교인들 많이 보죠. 종교인들, 스님들 화개살을 많이 봅니다. 화개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일지에 화개가 있다 그러면 자고, 자신의 무덤, 관고, 남편의 무덤, 처고도 있죠. 처고, 처고도 있고 여기에 백호살, 개강살 여러 가지 살성이 개입됩니다. 일지에는. 그래서 일지에 있다고 무조건 화개살로 잘 안 봅니다. 일지는 자고, 관고 이런 살성이 따로 붙습니다. 여명의 같은 경우는 과숙살이라고 또 붙습니다. 과숙살. 과부살이라고 하죠. 과부살. 여러 가지 살성이 붙기 때문에 일지에 진술충미가 있다고 무조건 화개로 놓지는 않습니다. 일지는 일간 대비 간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축일주다가는 백호살로 바로 앉아버립니다. 이게 임술 같으면 너나 백호죠. 경술은 또 개강살이 걸려듭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일지는 일간 천간 대비 신살이 따로 붙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토가 있다 가지고 화개로 놓지는 않습니다. 화개를 대표적으로 예술성이라죠. 예술성. 예술적 소질이 있다. 그래서 뭐 미술적으로 관련이 많고 또한 진술충미라는 것은 직업으로 많이 씁니다. 직업으로. 형살이 걸리죠. 형살. 형총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형살이 많이 가세하죠. 그래서 우리 깎고 다듬고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 다음 부품을 끼우는 갈아 끼우는 대기업들도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들 삼성도 많이 나오고 세밀한 부속품을 갈아 끼우고 부속품을 연결하는 그런 걸 형살로 다 씁니다. 우리 저 탕웨이씨 사주 보면은 정관에 정계충이 먼저 보이죠. 그래서 보통 정계충이 되면 뭐 어떻고 말이 많은데 정관은 조상이 내 조부가 부친을 훈육시켜서 가리켰다 이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훈육시켜서 가리켰다. 훈육시켜서 가리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딸인 경우는 심할 경우 그 부친이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통행금지 시간으로 정해놓은 옛날에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한 4, 50대의 사람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바로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와야 되고
잠시 볼 일이 있어도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되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전개총이 돼가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게. 조상이 아버지를 훈육시켜서 가르쳤고, 내 아버지도 나를 훈육시켜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의시를 보면은 생시가 신의 시가 아닐까, 신의 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당의시 아버지가 뭐 화가를 활동했고 엄마는 경극 배우 출신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화계 이러면은 제가 이 반복이라고 했죠. 반복. 그 다음에 하계는 단골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골집. 항상 가는 곳이 정해 있죠. 지살과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항상 그 집에 가고, 뭐 술을 먹어도 항상 그 집에 가고, 모임 장소가 딱 정해집니다. 화계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계살을 월살과 화계를 구분합니다. 일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말띠 같으면 이 술이 화계입니다. 하지만 쥐띠가 되면 이 술은 월살이 됩니다. 월살. 다릅니다, 이게. 띠에 따라서 술토가 화계가 되기도 하고 월살이 되기도 합니다. 월살과 화계를 구분 짓는 이유는, 월살은 우리 고초살이다 그래서 고초살. 그리고 과숙살이 돼갖고 여자들한테는 또 과숙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월살이 일찍 앉아 있으면 배우자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고초살이라서 배우자가 시름시름 아프다, 시름시름 앓는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살과 화계살 일지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계를 띠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띠가 진술충미인 경우, 진술충미, 진술충미띠를 화계로 많이 봅니다. 저는 화계. 그래서 항상 보면은 진술충미띠들이 여기에 형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전변이 좀 있습니다. 직업 전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업 전변을 많이 가져오고, 거미줄, 거미줄처럼 명함이 여러 장이 있다든지, 뭐 폰도 막 2개씩 들고 다닌다든지, 직업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직업 전변도 많이 거치고. 진술충미는 형살이 많이 가세하죠. 그래서 직업으로 잘 쓰는 사람들은 고위직에도 있지만,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단. 이상한 종교로만 빠져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계라면 예술성,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다 해서 인수학계는 대학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인수학계가 잘 돼가 있으면 교수에서도 많이 봅니다. 교수. 그리고 진술충미가 예술성을 가지다 보니까 여자 같은 여명의 사주는 결혼을 안 하고 홀로 예술적인 그런 거로 이제 교수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예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신이 많습니다. 독신. 진술충미를 다 깔아낸 사주. 그래서 이 화계라는 거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런 뜻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화계는 이중성을 보인다.
그리고 여명사주에 보통 그 시주에 여명의 사주 이 시지 여기에 진술총미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 자식이 없거나 외동 자식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동 자식.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시지에 진술총미가 놓이면 자식이 없거나 외동 자식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학예살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